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는데요. 제 하버드 대학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이 지난 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혼자 계시기가 참 힘드셨나 봐요.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 사시는 렉싱턴이라는 작은 도시에 거기서 비교적 잘 계시기는 하는데 급속하게 나빠지시면서 돌아가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또 책을 집필하고 계셨는데 결국 그 책은 빛을 못 보게 생겼네요. 윌슨 교수님의 업적 중에 가장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는 개미가 냄새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걸 찾아내신 분이거든요. 페로몬의 존재를 최초로 밝힌 사람은 아니지만 페로몬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 하는 거를 찾아내고 그걸 나중에 가면 그걸 분자생물학적으로 다 밝혀내는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해낸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는 조금은 덤덤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제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약간 삐쳤는지 섭섭한 얘기를 제가 종종 여기저기 질질 흘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온몸으로 이렇게 막 저려올 듯이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들 막 이런 게 떠오르는데 참 견디기 힘들 정도더라고요.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참으로 많은 부분이 선생님의 인생하고 너무나 닮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생님을 무지무지 흉내를 많이 내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뭘 저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어도 선생님 옆에 10년 있었는데 그냥 요즘 많이들 쓰는 말로 스며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저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어쩌면 이 세상 누구도 이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아주 전형적인 남부 사람이고요. 엘라베마에서 태어났고 윌슨 교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뭐 가끔 저 미국 영화 보면 아주 그 거친 백인, 그 백인의 우월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의 그런 사람을 연상하면 될 정도의 분이었나 봐요. 굉장한 백일 우월주의자였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결코 행복한 생활을 못해서 일찌감치 이혼했고요. 윌슨 교수님은 아버지랑 같이 살기로 하고 아버지랑 같이 있었고 아버지가 회계사였는데 직장을 여기저기 막 옮기는 바람에 그냥 뭐 옮길 때마다 같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청소년이 될 때까지 학교를 열몇 군데를 옮겨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윌슨 교수님은 이렇게 옆에서 10년 동안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잘 사귀지를 못하세요. 초등학교를 한 곳에서 한 3, 4년씩 이렇게 다니면 가까운 친구도 있고 뭐 이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거의 못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깥으로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개구리가, 잠자리가, 나비가, 개미가 선생님의 친구가 된 거죠. 우리 하버드에 있을 때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신 우리가 제일 지겨워한 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너도 어렸을 때 외톨이였지. 너도 아마 네 유전자 조사해 보면 염색체 17번에 외톨이 유전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너도 자연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거지. 저한테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할 때마다 전 속으로 저는 친구가 많았는데요. 근데 차마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섭섭해 하실까 봐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윌슨 교수님은 사실은 교육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 학교를 너무 많이 옮겨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마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대학에 가라.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한 뭐 우리말로 하면 새아버지죠.
그 새아버지가 사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네가 대학에 가면 내가 도와주겠다까지 해갖고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에 그래도 진학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 아버지는 결국은 하여간 그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소년 에드 윌슨은 그래도 알라바마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죠. 알라바마 대학의 교수들이 윌슨 교수님을 굉장히 아꼈어요. 왜냐면 들어왔는데 이게 뭐 개미며 뭐며 이런 곤충이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아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조교 내지는 이렇게 동료 막 이런 수준으로 대접을 해주고 끝내는 테네시 대학의 석사 과정으로 진학을 또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거의 맞춰가던 윌리엄 브라운이라고 개미 분야에서는 또 아주 유명한 코넬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서로 소문으로 서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만났다가 그 양반이 너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버드에 와야 된다. 언감생심 이제 꿈을 꾸고 윌리엄 카펜터라는 교수를 찾아가서 뵙고 빌 브라운 집에 묵으면서 좀 가보고 테네시 대학의 지도 교수님이 써준 추천서가 상당히 회자가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쓰셨나 봐요. 이 아이는 테네시가 아니라 하버드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아이다. 작가로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은 뭐 거의 최고의 과학 저술가인데 실제로는 아마 글쓰기 훈련도 제대로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훈련들을 따로 스스로 훈련하신 분이에요. 제 생각에 수학 교육을 거의 못 받으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쓰신 A Primer of Population Biology라는 책이 있거든요. 개체군 생물학의 입문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의 개체군 생물학계에서는 거의 전설과 같은 책입니다. 가장 훌륭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개체군의 변동 뭐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수학과를 나온 학생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 제자한테서 수학 공부를 하시고 그 제자와 함께 수학 생태학 책을 쓰신 분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파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윌슨 교수님이 소시오바이올로지라는 책을 또 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개미나 연구하는 분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윌슨 교수님은 그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개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모여서 사는 생물들, 모여서 사는 동물들의 세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체계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책을 내신 겁니다. 그 책은 제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 책입니다. 책 되게 크죠? 거의 백과사전 기분이 나는 책이고요.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모든 생물에 대한 모든 것,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걸 다 총정리하는 책이죠. 저와의 인연은 이 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수강편람회를 이렇게 보는데 소시오바이올로지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사회학하고 생물학하고 합쳐놓은 학문인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청을 했는데 이 책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엄청 비싼데. 그런 경험을 뭐 여러분은 얼마나 해보셨는지 몰라요. 저라고 뭐 이렇게 책 읽는 걸 그렇게까지 뭐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거나 뭐 그런 삶을 그렇게 뭐 살아온 사람도 아닌데 이 수업을 신청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읽는데 빨리 못 읽는 게 너무 한스러운, 그야말로 다음 페이지엔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그러면 이게 막 흥분돼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이었어요. 이 두꺼운 책을 참 열심히 공부했고 읽었고 뭐 결혼하려고 미국에 간 건 아닌데 어떤
젊은 여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꾀를 냈죠. 제가 우리 이번 저 결혼 기념일 때 버스턴 한번 가면 어떨까? 제 아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꿍꿍이가 윌슨 교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윌슨 교수님을 만났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제 아내를 이제 잘 꼬드겨 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그때 아마 제가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윌슨 교수님한테 편지를 냈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신다 그랬다. 우리 한 사람, 아이고 이제 보니까 그거 하려고 가는 거였구나. 난생 처음 와본 그야말로 하버드 교정이잖아요. 그냥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야 여기가 하버드구나. 뭐 딱 5분 전 됐을 때 가서 딱딱딱 두들겼는데, 와 진짜 문을 여시는데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택시 기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윌슨 교수님 딱 뵈는 순간 그냥 느낌이 목사님 느낌이었어요. 네가 죄인가 보구나. 들어오너라. 앉으라고. 야, 그 인자하신 모습과는 달리 무지무지 야비한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이른바 15분 전략이라는 건데요. 내가 참 몰랐는데 교수회의가 오늘 갑자기 잡혀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금 15분밖에는 못 준다. 아니 15분이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뭐 제가 그걸 항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첫 질문이 뭐였냐면요. How is DMZ? 니네 나라 비무장지대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윌슨 교수님은 제가 그 학위를 하고 그 하버드를 떠난 후에 아마 한 7, 8번은 찾아뵀을 거예요. 한 번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저를 딱 처음에 만나면 악수하시면서 첫 질문은 How is DMZ? 대한민국 비무장지대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은 세상에 없으실 거예요. 예상에 없었던 질문인데, 그래서 뭐 그나마 약간 알고 있는 그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 들으시면서 저한테 아니 너는 미국에 온 지 뭐 이제 한 1년 남짓 됐다는데 어디서 영어를 이렇게 잘 배웠느냐고. 영어를 잘해야 이 나라에서 살아남을 것 같아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한 6분인가 뭐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순간적으로, 가끔 제가 용감해지거든요. 순간적으로 이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제가 9시간을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선생님을 뵈러 왔는데 교수님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왜 선생님을 뵈러 왔는지 설명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 선생님의 표정을 어렴풋이 기억할 듯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미국 사회에 동양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던 시절이다 보니까 동양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이 있거든요. 다소곳하고 순종적이고 절대로 질문하지 않고, 야 이놈 봐라 당돌하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네 하는 그 표정이 이런 표정이 있으셨어요. 그럼 얘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민벌레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민벌레? 네 지금 민벌레라 그랬냐?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윌슨 교수님이 그 처음 쓴 논문이 그 위대한 학자의 최초의 논문입니다. 저 파일 캐비넷을 이렇게 여시더니 갱진인데요. 약간 헐어가지고 너덜너덜 약간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대학생 시절에 쓴 논문이야. 약간 전 쇼를 했죠. 교수님이 민벌레 논문을 쓰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래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2시간이 넘도록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선생님의 전략이더라고요. 찾아오는 분들은 많고 그렇다고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주되 15분 동안 관찰해보고 계속 만날 가치가 있는 놈이다 그러면 연장을 하는 거고,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면 지원서를 내봐라. 그래서 제가 지원서를 낸 거고,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그럴 때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정말 공부 안 했고요. 성적도 너무 개판이고, 그런 사람이 미국에 가서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그리고 우리 생물학계에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학자인 윌슨 교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윌슨 교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제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그동안 제가 했던 많은 그런 일들은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선생님의 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책으로 인해서 윌슨 교수님은 개인적인 삶은 너무 고달픈 삶을 사셨어야 했어요. 한 10년 전에 한 인터뷰에 보면 후회스럽다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이 맨 마지막 챕터가 27장인데요. 인간에 대한 얘기를, 인간도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챕터를 하나 쓰신 거예요. 이전에는 미생물에 대한 얘기로부터 뭐 개미, 꿀벌, 뭐 사자, 하이에나, 그리고 영장류, 뭐 침팬지 뭐 이렇게 다 썼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걸 거 아니에요. 이 앞에까지는 학자들이 전혀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 뭐 윌슨 교수님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서 있는데 물을 한 주전자 갖고 나와서 윌슨 교수님 머리에다가 끼얹고, 근데 아주 심각해진 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그러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같은 과의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로원튼 교수라고 개체군 유전학계의 뭐 최고의 거물 중에 한 분인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분은 윌슨 교수님이 시카고 대학에서 열심히 섭외를 해서 모셔온 분인데 친해도 굉장히 친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여간 그 로원튼 교수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스티븐 제이 고울드, 하버드 대학의 유명했던 고생물학자, 그분하고 두 분이 손을 잡고 윌슨 교수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윌슨 교수님은 캠퍼스를 걸어 다닐 수 없는 지경에, 그러니까 캠퍼스를 걸어 다니면 뭐 학생들이나 막 직원들이 그냥 야유를 퍼붓고 쌍욕을 하고 뭐 이래서 캠퍼스 경찰이 언제나 윌슨 교수님은 연구실에서 강의실까지 에스코트하고 뭐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러면 사회생물학은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꿋꿋하게 살아남았고요. 최근에는 진화심리학이라는 분야, Evolutionary Psychology라는 분야를 어떻게 보면 파생시켜서 그런 새로운 분야로 약진할 수 있는 그런 발판까지 마련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요. 제가 하버드에 1983년에 도착했을 때는 이 로원튼 교수와 스티븐 제이 고울드의 공격이 약간은 이제 수그러들던 시절이에요. 근데 여전히 가서 느끼는 건 그 공기가 굉장히 탁하다는 걸 그냥 느끼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내가 사회생물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갑자기 무슨 뭐 저 인종차별주의자냐, 뭐 여성 폄하주의자냐, 뭐 이렇게 공격들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무렵에 행동 생태학이라는 분야가, behavioral ecology라는 분야가 또 탄생을 합니다. 뭘 전공합니까? 그럼 우리는 주로 행동 생태학을 합니다. 이러고 자기를 숨겨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말릴 정도로 제가 가끔은 이렇게 겁대가리가 없어요. 저는 그때도 되게 굳세게 나는 소시오바이올로지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뭐 한 몇 번 공격받았습니다. 근데 뭐 견뎌냈고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이 책 때문에 영어도 아직 제대로 잘 못하던 그 시절에 무지무지 열심히 읽고 나는 내 인생을 여기다 바친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굽히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 수모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한다. 그래서 그냥 I am a sociobiologist 이러고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윌슨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무지무지 작은 거로부터 나도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갔거든요. 개미가 뿜어내는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
굉장히 미세한 단계에서부터 도대체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게끔 진화했을까? 자, 자연스럽게 이게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1998년에 윌슨 교수님이 Consilience라는 책을 쓰십니다. 이런 모든 걸 아우르려면 학문이 쪼개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학문이 이제 만나야 한다.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분과 학문의 시대를 우리가 열었지만 참 많은 걸 우리가 배웠지만 이제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학문과 학문 간의 만남이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다. 그래서 인문사회학하고 자연과학을 다 두루 섞는, 두루 엮는 이런 작업을 한 거죠. 그걸 이제 저는 서울대 장대익 교수와 함께 통섭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하고 윌슨 교수님의 그 학문적 업적을 소개한 거죠. 근데 뜻밖의 윌슨 교수님보다 저하고 장대익 교수가 더 성공했다는 겁니다. 윌슨 교수님은 그 Consilience라는 책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NBC 모닝쇼에까지 나가셔서 책 광고도 하시고 막 이랬는데 그러는 와중에 장대익 교수가 유명한 철학자 데니얼 데넷 선생님 연구실에 1년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데넷 선생님이 저 윌슨 교수 한번 만나 뵈러 가자. 그래서 같이 갔더니 너무 반겨주시더라고. 제자의 제자가 왔다. 그래서 손주가 왔다고 세 분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장대익 교수가 폭탄을 터뜨린 모양이에요. 한국에서는 컨실리언스가 대박을 쳤다. 이랬더니 죄인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보기에 윌슨 교수님은 지극히 작은 그런 단계에서부터 학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수준에까지 학문적 폭이 엄청나게 넓은 그런 학자셨던 거죠. 윌슨 교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수학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이거든요. 수학을 전공한 제자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해가면서 그런 책을 쓰셨지만 여전히 수학이 편안한 분은 못 되세요. 이른바 이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논문이 윌리엄 해밀턴의 1954년에 나온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라는 이론 생물학지에 실은 그 52페이지에 걸친 그 논문인데 그 논문은 웬만한 미국 친구들은 못 읽더라고요. 마이애미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보스턴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마이애미까지 가시는 겁니다. 긴 기차 여행이니까 뭔가 읽을 거리를 갖고 타야 되겠다. 그래서 갖고 탄 것들 중에 하나가 해밀턴의 논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약간 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차 안에서 이렇게 슬렁슬렁 읽으실 만큼의 수학 실력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거를 읽어가는데 볼티모어를 지날 때쯤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그동안 그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의문 이걸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해낸다는 건가 나는 온몸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계속해서 안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이애미 역에 내릴 때 나는 개종했노라 이렇게 쓰세요. 해밀턴 교회에 귀의했노라 하는 식의 표현이에요. 그 사회생물학 또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포함한 이런 사회성 동물들이 진화했느냐 이런 연구들을 이제 우리들이 하는 건데 계속해서 윌슨 교수님은 약간 엇박자를 늘 내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리처드 도킨스가 논문을 12가지 오해 킨 셀렉션, 혈연 선택에 관한 12가지 오해라는 제목의 논문을 냅니다. 그 논문에서 E.O. 윌슨은 틀렸다. 이걸 이제 지적을 합니다. 설명에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유전자 수준에서 벌어지는 선택이냐, 집단 수준에서 벌어지는 선택이냐, 이거에 윌슨 교수님은 되게 모호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를테면 윌슨 교수님은 개미를 연구하시다 보니까 개미의 군락은 여왕개미만 죽이면 끝납니다. 여왕개미가 알을 낳아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왕개미가 죽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여왕이 곧
그 사회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윌슨 교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개체이기도 하고 집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혈연 선택이라는 그 개념을 윌슨 교수님은 집단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또는 그 군락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더킨스가 윌슨은 뭔가 오해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틀렸다기보다는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윌슨 교수님은 늘 그게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자연주의자에 읽어보면 윌슨 교수님의 언어 선택이 참 묘해요. 나는 해밀턴의 이론에 내가 넘어갔다 라고 고백은 하셨는데, 뒷장으로 가면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이 계속 나와요. 어느 해에 제가 속해 있는 학회 중에 하나가 인간 행동 진화 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와, 그 학회는 대단했어요. 우리 분야에 네로라 하는 분들을 다 모셨어요. 제 기억으로 수요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윌슨 교수님의 차례였습니다. 그날 윌슨 교수님이 거기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해밀턴 이론은 틀렸다. 근데 이 방 안에 있는 몇백 명 사람 중에 해밀턴 바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거든요. 전부 완전히 해밀턴 추종자들인데 그야말로 술렁술렁이라는 표현이 그냥 들어맞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왜 그래? 저 양반 왜 그래? 뭐 했는데. 아니 웬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뒤돌아보는데 전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백 명 중에서 윌슨의 제자, 유일한 윌슨의 제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다 저를 쳐다보면서 너도 몰라. 그 1시간 남짓 윌슨 교수님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결국은 이건 집단의 수준에서 벌어지는 거고, 봐라, 개미 군락이 집단 수준에서 흥망성쇠를 겪는 거지 이게 개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가 하는 것도 아니다. 그 폭탄 선언을 하시고는 질문도 안 받으시고 뒷문으로 도망가셨어요. 나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로 다 몰리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묻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뭐 한두 시간 가지고도 모자르는 거겠지만,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연 선택이 어떤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대단한 학자께서 돌아가시기 한 10여 년 전에 당신이 평생 하셨던 그 말씀을 뒤엎고 나는 달리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굉장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불편하셨던 것 같고요. 뒤늦게나마 밝히신 거, 어떤 의미에서는 학자적인 양심의 차원에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계의 분위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요, 윌슨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만약에 하셨다, 우리는 거의 인신공격 수준으로 갑니다. 학자가 평생을 연구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학계에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별로 건강하지 못한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스승님 윌슨 교수님은 참 학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인 저로서는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계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공동 논문, 반박 논문을 냈거든요. 제 이름도 거기에 사실은 들어 있었는데 저는 마지막 순간에 제 이름은 빼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수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참 그 정도까지 극복해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심이 굉장히 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일들이라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그런 실토를 제가 종종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법 이런 영예를 누리고 제가 살아왔는데요. 따지고 보면 윌슨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기회를 잡았고, 허비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끝내 참 위대한 학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제가 알게 모르게 선생님이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을 제가 굉장히 따라다닌 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가 환경 파괴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관련된 책을 쓰고 많은 일들을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제가 굉장히 흉내를 많이 낸 것 같다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지금 벌써 개미 채집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거기서도 재밌게 잘 사십시오. 삶도 좀 즐기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에서 너무 공부만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선생님, 저 새로 가신 곳에서는 좀 연구도 하시고 노는 것도 좀 새로 배우셔가지고 신나게 놀면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Dear Professor Wilson, that's how I addressed you while I was a graduate student at Harvard. But as soon as I was awarded a PhD, you grabbed my hands and said, "Now you can call me Ed." Since then, for over 3 decades, I've been used to calling you quite lovingly, "Hi Ed." I liked it very much. But now, I want to go back to calling you Professor Wilson again. I don't know why, but I just feel that I should for some reason. Professor Wilson, do you remember our very first meeting? It was around Thanksgiving Day in November 1982. It was also near my very first wedding anniversary. I coaxed my wife to take a trip to Boston, secretly hoping that I might be able to see you in person. When I drafted my letter to you and showed it to my friend at Penn State for proofreading, he dropped his jaws, literally. He said, "How dare you write a letter to the great E.O. Wilson?" I replied to him, "Didn't you tell me that here in the United States,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That was the biggest turning point in my life. Had I not met you then, I'm not sure what kind of life I'm living right now. I know very well that there is enormous amount of bubble surrounding my life. Having graduated from Harvard, and more specifically, being a student of yours, people bestowed tremendous premium upon my shoulder. Because of you, I'm blessed with such honor and dignity, way more than I can ever deserve. I must say that my adult life began from the moment I met you then. When I arrived at Harvard in 1983, the air surrounding you was still stale due to that infamous sociobiology war. Back then, none of us dared to introduce ourselves as sociobiologists, worrying about the stigma that came with the term sociobiology. Professor Wilson, I can attest that I was among that tiny minority daring to call oneself sociobiologist. I first got to know you through your book, Sociobiology, and that was the field of study I wanted to devote my life. I have been writing an opinion column in a major newspaper more than a decade. There,
I proudly introduce myself, sociobiologist. I thank you for opening such a perfect field for someone like me. As an advisor, frankly speaking, you rarely sat down with me tutoring any details, which I must confess that I am deeply disappointed. But looking back at my own life, I'm amazed how closely resemble my own life trajectory is to yours. Being around you and watching how you manage your life, I guess I'd let you permeate all aspects of me and my life. Among all those, I must single out one, that is my academic life. At the very first meeting with me, which you ended up sparing well over 2 hours, you laid out my research strategy, which I believe is your own as well. I try to follow your advice, and here I am. I actually wrote this in the acknowledgement of my doctoral dissertation. He told me that a good evolutionary biologist must begin with a systematic research of his study organism and related taxa, then conduct a thorough observation on the natural history, and only then finally test evolutionary hypotheses. Following this guidance made my research rather slow and somewhat less competitive. I have no regret though. This made me a much more well-rounded scholar. Professor Wilson, your passing away hit me much harder than I expected. I guess I respected and loved you far, far more than I ever imagined. Thank you for all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me. I'm certain that you must have started digging for ants there, wherever you are. But do take care of yourself. I love you, Ed.